지금 제가 나온 곳은 현재 집값이 크게 하락 중인 인덕원입니다. 인덕원은 수도권 중남부 지역에서 수많은 교통호재와 그에 따른 엄청난 집값 상승이 있었던 곳인데요. 한때 16억 3천까지 갔던 인덕원의 대장 아파트인 인덕원 프루지오 엘센트로는 현재 4억 4천만 원, 약 30% 정도 하락하여 11억 9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물 또한 12억 선에 나와 있어 이번 하락 거래는 순수한 가격 하락으로 판단됩니다. 수도권 중남부 교통의 핵심인 인덕원의 시세가 이처럼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불타올랐던 매수 심리는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과거 2년간 급등했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인덕원 인접지역에 당장 21년부터 25년까지 약 2만 세대 물량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인덕원의 시세가 미친 듯이 상승할 수 있었고 지금은 왜 이렇게 큰 하락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고점을 잡지 않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인터넷이 아닌 현장에 그 답이 있기에 제가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생생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다녀오느라고 고생했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덕분에 제가 다음 현장을 다녀오는데 정말로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인덕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인덕원은 직주근접이 아주 훌륭한 도시입니다. 위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강남, 동쪽으로는 대한민국 IT 중심인 판교까지 양지리 일자리에 고루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인덕원역의 모습은 온갖 유흥업소와 술집으로 지저분한 느낌이지만 막강한 교통호재로 천지개벽할 곳이 확실합니다. 현재만 하더라도 강남과 30분 이내로 접근이 가능한 지하철 4호선이 있으며 미래에는 월곶과 판교를 가로로 이어지는 월판선, 동탄과 인덕원을 세로로 잇는 인동선, 강남 삼성역까지 직통으로 이어져 앞으로 수도권 교통의 판도를 바꿀 GTX C 노선까지 엄청난 교통 호재를 갖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지막 활용 정점으로 복합 환승센터까지 들어선다면 4개의 핵심 교통망이 지나는 쿼트러플 역세권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각종 교통호재와 GTX 정차 확정으로 시세의 정점을 찍던 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인덕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 매수 수요는 사라지고 가격은 크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명실상부 인덕원의 대장인 인덕원 프루지오 엘센트로는 16억 3천까지 갔던 시세가 무려 4억 4천만 원이나 빠져 거래가 되었습니다. 수도권 중남부 교통의 중심이자 미래가 너무나도 기대되는 인덕원이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락의 이유를 알기 위해 폭등이 시작되었던 2019년도로 돌아가겠습니다. 2019년은 지난 몇 년간 서울 대세 상승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경기도 중남부가 꿈틀거리던 시기였습니다. 이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으로 9억 이상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서울은 실거주자들의 시장이 됐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기도 중남부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강하게 쏠리게 됩니다. 100% 정책으로 인해 인덕원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규제로 인한 풍성 효과로 인해 급격한 상승을 만들어냈음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급격한 상승이 시작되었고 마지막 피날레는 2021년 6월 GTX-C 노선이 인덕원 정차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급격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2019년부터 2년 동안 아파트의 값이 2배인 약 8억이 상승하게 됩니다. 당시 경기 남부 지역은 그야말로 불장이었고 인덕원역 근처 동네 아파트들은 전부 아파트 이름에 인덕원을 붙이는 등 GTX 열풍이 불던 시기였습니다. 결국 과도한 매수 수요가 몰리면서 인덕원의 호가는
서울 상급지 아파트와 가격이 비슷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미래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이유로 상승한 인덕원이 서울 상급지 아파트와 가격이 비슷해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결국 서울 아파트가 더 오르든지 인덕원의 가격이 하락해야 정상적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역시나 과도하게 상승했던 인덕원의 아파트 가격 하락이 시작되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며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언제나 급상승 후에는 조정을 받게 됩니다. 20년 상승률 1위인 세종 역시 엄청난 상승 뒤에 조정을 받았고 21년 상승률 1위인 인천 역시 현재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을 고점에 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덕원의 하락을 보며 배울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는 절대 호재를 보고 투자하면 안 된다입니다. 저는 지금 인덕원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덕원은 분명 미래 가치가 훌륭하고 수도권 중남부 교통의 핵심지임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교통호재가 터지고 투자 수요가 미친 듯이 몰릴 때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는 상투를 잡고 몇 년간 마음고생을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뭘 보고 사야 되냐? 라고 물으신다면 가격을 보고 사야 됩니다. 부동산은 비교의 학문이고 입지라는 가격 서열이 있습니다. 판교는 강남을 넘을 수 없고 용인은 판교를 넘을 수 없습니다. 호재로 인한 급격한 투자 수요는 가격 서열을 망가뜨려 가격에 왜곡이 생기게 합니다. 인덕원뿐만 아니라 GTX 호재로 급등했던 군포, 수원, 화성, 동탄, 양주, 의정부는 과거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여 가격 거품이 걷히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호재가 아닌 입지에 따른 가격 비교를 통해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는 말이 있듯 과거를 복귀하면 우리는 미래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아직 지역 간 가격 비교가 어렵다면 비교적 간단하게 전세가율을 통해 해당 아파트의 거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전세가를 활용하여 아파트 가격의 거품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만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세가는 해당 아파트의 사용 가치를, 매매가는 해당 아파트의 미래 가치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하는 상황은 과거 전세가율 평균 대비 전세가율이 급격히 낮아진 경우입니다. 인덕원의 상황을 예를 들면 전세가는 그대로인데 GTX 호재로 미래의 사용 가치를 당겨와 매매가가 과도하게 증가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가율이 과거 평균치보다 낮아지게 되는데요. 이때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전세가율을 통해 거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적어도 상투를 잡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덕원의 상황 그리고 폭등의 이유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인덕원은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입지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과거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부동산 규제 그리고 미래의 강력한 호재가 가격 오버슈팅을 만들었고 지금은 과도했던 부분을 반납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인덕원의 변화는 지금도 진행 중이기에 관심을 가지고 오랫동안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둑 고수들이 지난 대국을 복귀하듯 지난 폭등장을 복귀한다면 앞으로 분명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삼투와 식구 재밌게 경제적 자유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